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이나연입니다. 난소에 혹이 생겼다 하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수술 없이 난소의 혹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치료해서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또 난소의 혹을 제거하는 다양한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난소의 혹을 치료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소에 혹이 생기는 원인과 그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난소의 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어디나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적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내장기관, 난소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오장육부, 간이라든지 위, 쓸개 이런 데 생기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생기는 것보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하도 나쁜 병이 많이 생기니까 혹시 나쁜 병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혹이 생기는지를 생기는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혹만 생긴 것만 그 결과만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지 이 혹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혹이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혹이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손목에 생길 수도 있고 목에 생길 수도 있고 가슴에 생길 수도 있고 요 뒷목에 생길 수도 있고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은 이제 난소의 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난소의 혹입니다. 이 난소의 혹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식적입니다. 식적. 식적이 뭐냐면 먹는 것에 의해서 난소에 혹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먹는 것과 난소, 자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밥만 먹으면 이렇게 졸음이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의사에 보면 밥만 먹으면 졸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밥 먹고 나서 졸면은 안 된다는 뜻이죠. 밥 먹고 나서 졸는 이런 현상이 평소엔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생겼다. 이러면 이것은 내 뱃속에 혹이 생기려고 그러는 징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사 후에 천천히 걷고 나서 졸리우면 자면 됩니다. 그러면 혹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것을 식적에 의해서 난소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위장에 또는 쓸개에 또는 간에 콩팥에 혹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난소나 자궁에 혹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식적이 쌓여서 말하자면 먹는 습관이 잘못돼서 또 너무 포식을 해서 과식을 해서 배꼽레가 크고 등치가 크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볼살이 통통하고 입술이 두툼하면서 눈딱거리가 두툼한 이런 사람들이 대개 난소나 자궁에 혹이 많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식적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뭘 강조합니까? 저녁을 적게 먹어라. 근데 우습게 알아요 이거. 근데 난소의 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녁을 적게 먹으라 그러면 꼭 지킵니다.
저녁을 적게 들고 식후에는 반드시 걸어줘야 이 식적이 안 생기고 그것이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자궁에 혹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맺힌다 이런 얘기예요. 맺히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맺히면 울화가 돼서 이렇게 위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소적정원산이라고 쓰는데 이 소적정원산이 다른 말로 개울정원산이에요. 말하자면 울을 풀어주면 적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울화가 쌓이면 위장에도 적이 생길 수가 있고 자궁이나 난소에도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좀 예민한 사람이 많이 받겠죠. 어떤 사람이 예민할까요? 화가 많은 사람들, 얼굴이 좀 붉은 편, 두상이 큰 사람, 얼굴이 각이 진 사람. 두상이 큰 사람이에요. 두상이 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얼굴이 각이 진 사람, 코가 큰 사람, 입이 큰 사람. 왜 입이 크냐? 왜 그러냐? 입이 크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 욕심. 입이 크면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 근데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입이 크면은요 밤 욕심도 많아요. 그게 식적 생기고 또 이 입이 크면은 모든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대로 하니까 화가 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난소에 혹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몸이 차면은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찬 것은 하체로 더 많이 가요. 더운 것은 위로 가고요. 그래서 하체, 다리가 이렇게 잘 붓는다. 다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 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 이하가 다 크고 굵다.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혈관 같은 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고 혈관이 순환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자궁 난소에 혹을 만들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순환되게 해주면 혹도 없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살이 슬림해질 수도 있고 붓는 것도 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차다, 덥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현대의학에는 없죠.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차다, 덥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서 순환이 안 돼서 디스크도 올 수 있어요. 차서 순환이 안 돼서 척추도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또 차서 순환이 안 되면 무릎 관절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자궁 난소에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생리통도 있을 수 있고 생리불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차다, 냉하다, 순환이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원기가 부족해도 냉해서 네 번째는 원기가 부족해도 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몸이 허약한 사람, 그걸 품부가 허약하다고 그러는데 타고나기를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덩어리를 어떻게 없애주느냐? 원기를 보호해주면 적은 스스로 없어진다. 이렇게 한의서에 써 있습니다. 실제로 뱃속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생긴 사람들 원기를 돋궈주는 보증익기탕, 원기를 돋궈주는 보증익기탕이라는 약을 쓰면은
몸이 좋아지면서 덩어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커지지 않고 나쁜 것으로 변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몸속에 덩어리 있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평생 살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덩어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는 거고 또는 생활의 법도가 잘못되는 거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서 생활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든지 또는 한약이나 침을 써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 주든지 해야 그것이 나쁜 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적이라고 해서 술을 많이 마셔도 이 뱃속에 덩어리가 생겨요. 그걸 주적이라고 그래요. 주적. 이거는요 생기는지도 모르게 생겨요. 이 주적이라는 거는 생기는지도 모르게 생겨요. 그러니까 술을 항상 과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고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디스크가 오는 거고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탈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적이라고 그래요. 이 주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뱃속에 덩어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술 생각이 나서 견딜 줄 못해요. 밥은 안 먹어도요 마늘 안 없어도요 술 없으면 그런 사람도 마늘 없어도 된대. 근데 술은 없으면 술 안 먹으면 벌벌벌 떨어요. 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건 이미 주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간 경화, 간암 이런 거 되고 또 위궤양 같은 게 돼서 피를 토하고 막 이런 일이죠. 그때 서둘러 봐야 소용없어요. 사실 이 주적이 생기면요 이 주적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이 주적을 치료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다음에 면적 이건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혹이 생길 수가 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알맞게 먹는 건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과체적 과일 많이 먹어도 적이 생겨요. 처음 알았죠? 아니 과일 많이 먹는데 적이 생겨? 웃기는 얘기네. 근데 의사에 딱 써 있어요. 과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과일과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어떻게? 센 걸로. 그러니까 과일은 조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과라는 건 뭐예요? 보조식품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요만큼 먹고 과일 이만큼 먹는다. 그거 소지요. 소.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과일이요? 좋죠. 비타민C 많고. 근데 그거 많이 먹어도 적이 생겨요. 그 채소 좋죠. 신선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알맞게 들어야 돼요. 채소는 채소예요. 주식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그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적이 있어요. 다적. 차 많이 마셔도 적이 생겨요. 그다음에 음료수. 물을 많이 마셔도 생겨요. 이걸 수적이라고 그래요. 수적. 마시는 거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있어요? 바보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긴 사람, 요런 데 혹 생기는 사람, 요런 데 혹 생기는 사람, 몸에 보면 혹 같은 거 막 많은 사람 있어요? 그거 마셔서 생기는 거예요. 물 마시고 체한 데는 약도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마시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적, 혈적, 어혈, 말하자면 타박, 수술 이런 거에 의해서 어혈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혈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육적이라고 생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뭐든지 지나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술도 보약이에요. 과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물도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게 과하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차 얼마나 좋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차 한 잔 탁 마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면 이게 덩어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난소의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생활의 법도에 따라서 생활상에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혹이 생기는 거, 난소에 혹이 생기는 거, 자궁에 혹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생활의 법도를 지키면 혹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것에 왔는지를 찾아서 맥을 보거나 증상을 보거나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주는 한약을 쓰거나 침치료를 하면 혹이 생긴 것도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